안녕하세요. 책과 산책을 좋아하는 요길입니다. 요길 리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내 마음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요. 김형근 씨가 썼습니다. 우리 애는 왜 게임만 할까? 우리 애는 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학부모라면 한 번쯤은 해보게 되죠. 중독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중독의 관점에서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답을 구하지 못해도 깊게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책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이 딱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김형근 씨가 썼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교도소에 수감 중인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회복 모임이라는 걸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서울 중독심리연구소의 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독에 대해선 이분이 정말 할 말이 많다라는 거, 커리어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 책은 2015년에 썼습니다. 전부 다 중독에 대한 내용만 책에 담겨 있는 건 아니에요. 통제할 수 없는 행동, 통제할 수 없는 마음, 이런 식의 큰 제목 7개를 놓고 그 안에서 나는 왜 자주 화가 날까? 나는 왜 눈치를 볼까? 나는 왜 집착할까? 이런 내용은 물론이고요. 나는 왜 과식을 할까? 나는 왜 술을 자주 마실까? 또 나는 왜 지나치게 성에 몰두하게 될까? 이런 식의 중독과 관련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가 사용하는 분석 기법은 사람의 유년기를 들여다보는 거죠. 무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심리학 책을 보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분석 방법인 거죠. 자,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대표적인 중독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보통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술자리를 좋아하는 거다. 술자리의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거다. 이런 내용이죠. 한 단계 더 나가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난 언제든 원하기만 하면 술을 끊을 수 있다. 라는 말을 하죠. 이런 사람들은 술을 깨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만 마셔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난 분위기 때문에 술을 마신 거야. 그러니까 술은 문제가 없는 거지. 술이 문제라면 그냥 끊으면 돼. 난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하지만 난 그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거든. 네, 그런 거죠. 중독은 이래서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저자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심리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절과 거부를 자주 경험하며 자란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 자주 거절당하는,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다 보면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를 싫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싫어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불안에 시달린다는 거죠. 그런데 술을 마시면 잠재의식 속에서 이 불안이 누그러들죠. 그리고 긴장감이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술자리를 자꾸 찾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독에까지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경향성을 보인다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자신을 가혹하게 밀어붙이고 또 엄격하게 단죄하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거죠. 또한 저자는 말합니다. 자신을 가혹하고 엄격하게 다루는 태도는 어린 시절의 양육 환경과
관련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잠시 읽어볼게요. 어린아이가 울며 떼를 쓸 때 부모가 달래는 방식은 아이의 무의식에 내재화되어 이후 평생의 삶을 지배한다. 부모가 아이를 대하는 방식이 아이가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된다는 말이다. 인내를 갖고 잘 달래주는 따뜻한 부모 밑에서 양육된 경험을 갖고 있다면 자신을 따뜻하게 달래고 실수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다. 반대로 강압적이고 비판적인 양육 환경만을 경험했다면 자신을 따뜻하게 달래주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이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뭐 하나 실수를 하면 이걸 혼내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은 내가 커서도 뭔가 실수를 하게 될 경우에 나는 이걸 그냥 실수일 뿐이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마음으로 말로 달래고 스스로 위로하는 게 아니라 크게 자책하면서 술로 자신을 달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어릴 때 경험이 무의식 속에 남아서 그 무의식이 내가 술을 포함해서 그 무엇인가 중독되게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건데요.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게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책은 애가 왜 게임에 중독되는지, 그리고 애가 왜 스마트폰에 중독되는지, 이런 걸 한 챕터로 뚝 떼어내서 따로 다루고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추정은 가능한 것 같아요. 그 원인에 대한 추정은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책은 논리가 굉장히 일관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 엄마와 겪게 되는 어떤 경험 때문에 예를 들어 반항 심리가 작동해서 공부가 아니라 게임에 몰두하고 스마트폰에 몰두하게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을 저자는 내놓을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건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러나 어릴 때 경험한 그 무엇인가가 무의식 속에 남아서 현재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자, 이건 누구에게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이 책을 보면 갓 태어났을 때 엄마와의 관계, 네, 이게 내 인생의 많은 걸 결정한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만 읽어 볼게요. 세상은 정말 더럽고 싫지만 자신은 엄마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이들이 간혹 있다. 이는 착각에 불과하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엄마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일치한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긍정적인데 세상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경우는 거의 없다. 어린 시절 양육자의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이유다. 네, 이쯤 되면 겁나서 어디 애들 키우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간에 다 엄마와의 관계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찾는다라는 게 좀 억지스럽다 싶은 느낌도 있습니다. 뭐 한 번 입력되면 잊혀지지 않는 게 마치 로봇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건 도대체 어디에 가버린 거냐라는 생각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접근법, 심리학적 접근법이 이런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긴 하지만 반면에 이런 식의 해석이 참 유용하구나 라는 생각도 가지게 합니다. 우린 쟤는 왜 저러고 살까? 이런 생각 가끔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답을 우리 스스로 찾긴 힘들잖아요. 쟤는 왜 자꾸 게임만 할까? 쟤는 왜 자꾸 스마트폰만 들여다볼까? 쟤는 왜 저럴까? 라는 생각만 할 뿐, 걱정을 할 뿐, 좀 더 나가서 화를 내게 될 경우는 있겠지만 거기서 끝나는 거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쟤 왜 저래?
그러고 속상해하면서 그냥 끝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심리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쟨 왜 저러고 사나 라는 그 고민을 넘어서 이게 원인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찾은 그 원인이라는 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하지만 이게 원인일 수도 있겠다. 네, 이 정도로만 접근을 해도 마음이 상당히 편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해당하는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지는 거죠. 아마 이렇게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속의 문제,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사고의 틀을 제공한다는 게 바로 심리학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